안녕하세요. 조관일입니다.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다니쌤 모시고 유튜버 구독자 67만 명의 핫한 분이시죠. 이분을 모시고 또 재미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잘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, 오늘은요, 퇴직한 다음에 사라지는 것들이 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. 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. 원래 퇴직하고 나면은 얻는 것도 많습니다. 예를 들면은 풍족한 시간이 남는 건 시간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시간도 있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얻는 것도 있는데,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들 5가지를 하나씩 따져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퇴직 후에 멋진 이 노후 생활을 영위해 갈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직이라는 건 누구나 다 겪게 되잖아요. 직장이라고 하면. 저도 이제 40대의 초중반에 은퇴를 하면서 이 5가지, 퇴직 후 옵션이 5가지를 아주 절실하게 경험을 했어요. 특히 이제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신 분일수록, 또 평범한 직원보다는 뭐 임원 또는 이제 부장, 또 큰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신 분일수록 이 퇴직 후에 사라진 이 5가지가 훨씬 더 커요. 그렇겠네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권력입니다. 권력. 권력.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인사할 때 내미는 게 이제 바로 명함이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명함이 없어져요. 그럼 이제 어디 나가서 본인 소개를 할 때도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가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. 뭐, 여기서 저는 무슨 기업, 뭐, 부장입니다. 뭐, 임원입니다.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, 명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신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업에 다닐 때 말이에요. 뭐, 부장으로 있으면 이 명함의 힘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. 뭐 거래처든 또 사회생활 할 때도. 근데 이 명함이 없어지는 순간 어디 나가도 나의 이제 존재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. 그렇죠. 또 이제 남이 그렇게 안 봐도 본인이 그렇게 봐요, 문제는. 그래서 이제 권력이 사라진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이에요. 전문성.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한 11년 넘게 했는데, 저는 엔지니어였거든요. 나름대로 굉장히 고난이도의 일을 하는.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. 와, 이 정도 기술이면 뭐 밖에 나가서 뭐 문제 없겠구나 하는데, 밖에 나오니까요,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대기업 임원으로 계셨던 분들도 밖에 나와서 사회 나오면 그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전문성이 쓸 데가 없잖아요. 물론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쓸 수 없다는 거. 그래서 이 전문성이 사라진다는 거.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출.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,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살 때 대출이라는 이제 지렛대를 활용하는데, 이 명함이 없고 또 내가 경제활동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기 정말 힘듭니다. 맞습니다. 안 해줘. 이것도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. 마이너스 통장 안 해줍니다. 맞아요.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고, 이제 네 번째가 현금 흐름이에요. 이건 뭐 가장 심각한 문제죠. 매달 나오는 월급이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직장 다니시는 분들? 아마 그게 실제로 내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이게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. 적든 많든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이 없어지는 거. 이거는 우리가 은퇴 후에 가장 힘든 것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보통 65세부터 나오잖아요. 그런데 50대 중반에 은퇴하면 그 10년이라는 그 보릿고개를 이제 견뎌야 되는데, 그 현금 흐름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도 하고 창업도 하고 뭐 투자도 하는데, 그때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. 현금 흐름 만들려고 도전한 것들이 오히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. 자, 마지막 이제 5번째 뭐냐면요. 갈 곳입니다. 갈 곳 살아야 갈 곳 살아야지. 선생님 이제 동년배 친구분들도 일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. 오늘 뭐 하고 하루 지내지? 그렇죠. 그 직장이 좀 피곤한 곳이긴 하지만 내가 은퇴 후에는요, 그래도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사라지는 이거 권력, 전문성, 대출, 현금으로 갈 곳.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년의 특히 남성들이 은퇴 후에 좌절감에 빠지고 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우울증까지 걸리고 그렇죠. 또 이게 지속이 되면
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중년 남사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.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? 저는 우리 조관일 선생님 보면서 저는 그 해결 방법이 일단 나와요.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또 책을 쓴 작가이기도 네. 하시잖아요. 그럼 이제 책을 쓰면 작가라는 명함이 생기잖아요. 네, 네. 어디 가든 난 작가라는 거. 예, 예. 그리고 이제 거기 통한 이제 소득도 생기시고 네, 네. 또 책을 냈기 때문에 강연도 할 수 있으니까 네. 외로울 틈도 없고. 예. 그래서 우리가 퇴직과 동시에 읽게 되는 권력도 다시 생기고 예, 예. 전문성도 생기고 예, 예. 또 현금 흐름 또 갈 곳도 있기 때문에 저는 퇴직 후에 자신의 일을 가지라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사라지는 것,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. 어떻게 하면 이 사라지는 것을 잡을 것인지 한번 공부하시죠. 궁리하시죠. 그러다 보면은 일거리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일거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걸 통해서 이 사라지는 것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